6월 1일 건축주학교 8기가 개강을 합니다. 건축주분들은 꼭 공부하셔서 여러분 부동산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완화 정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완화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최근에 공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해당이 안 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택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어떤 규모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장 설치 완화가 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영 건축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 주차 면수를 설치할 경우에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공유 차량을 해당 대지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완화해 주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내용이 7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내에 공유 차량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차 면수마다, 즉 한 대마다 3.5대를 인정해주는 완화 조치가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유 차량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공유 차량 주차 면수 한 대당 일반 주차 면수 3.5대까지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대폭 완화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0.5대 또는 0.6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면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4월 16일에 개정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규정이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나오는데요.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주차 문제라든가 주차난에 문제가 없다면은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렇게 확대 시행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 향후 조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어떤 규모가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 완화 대상, 즉 사업계획 승인 대상부터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은 3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형주택은 예전에 원룸형입니다. 원룸형 주택인데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서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평면 구성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많이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형주택을 30세대 이상을 건설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업무를 하면서 단순히 그냥 건축 허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29세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초고급의 럭셔리 하우스 같은 경우는 29세대로 해야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강남의 청담동이나 이런 데용 보시면 한 세대당 50억, 100억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바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사업에 난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단지형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49개까지 많이 하거든요. 특히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은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단지형 다세대 경우에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보니까 거꾸로 49개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그냥 바로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차 완화를 받으려면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같은 경우는 50세대 이상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은 해당이 안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즉 30세대나 50세대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3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도심의 큰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으로 해서 짓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으로 작은 땅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 진입도로가 폭이 6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6m 이상이 안 되는 경우에 두 개 도로일 경우에는 합해서 10m 이상을 만족을 해야만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즉 도로 조건도 있죠. 도로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대 수도 50세대 이상이다. 자, 이 부분이 이번에 좀 주차장 완화 규정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완화되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공유 차량 설치에 따른 세대당 주차 대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소형주택, 예전에 원룸형 주택입니다. 원룸형. 자,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고요. 자, 현행법으로 보게 되면은 세대당 0.6대입니다. 0.6대인데 30제곱미터 이하로 가게 되면 세대당 0.5대를 적용받습니다. 자, 현행은요 세대당 0.5대, 0.6대 이렇게 적용을 받는데 만약에 공유주차를 50%를 하고 일반 주차를 50%를 하게 된다면 일반 0.13대, 공유 0.13대에서 총 세대당 0.26대로 확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주차가 많이 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2011년도에 도시형생활주택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때는 세대로 주차 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면적으로 보고 주차 대수를 산정을 했는데 그 당시 때 0.3대였습니다. 0.3대, 세대당 0.3대였는데 이번에는 세대당 0.26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011년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유 차량을 만약에 100%를 하게 된다. 이러면은 세대당 0.17대입니다. 0.17대. 그러니까 뭐 거의 주차 면제를 해주겠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조금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공유 차량을 100% 하게 된다면은 주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나 지하 주차로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하의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공사비 부분에서도 세이브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이런 경우는 세대당 한 대로 보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공유 주차를 50%를 하게 되면은 일반이 0.22대, 공유가 0.22대, 그래서 0.44대로 많이 완화됩니다. 자, 공유 차량을 100% 하게 된다면 0.29대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은 조금 면적이 넓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세대당 주차를 한 대씩 해줘야만 아무래도 임대라든가 분양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단순 우리가 수치적으로 비교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주택을 많이 한다. 원룸형 주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는 0.17대까지 떨어지니까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유주거라든가 공유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정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 해당 지역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지역인지 아니면 주차가 필요 없는 지역인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토부 관계자는요, 실제로 주차장 대수를 계산할 때는 법정 주차 대수에서 지자체 조례, 또 장애인 주차구역, 그리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고려한 후에 일반 차량 3.5대 비율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 완화를 해줍니다만은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해당이 되면 그 부분을 먼저 또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자체 조례라든가 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공유주차 한 대당 일반 차량 3.5대 비율을 적용을 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현장에선 개정안의 실제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주차난이죠, 주차난. 지금 뭐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경우도 시설 면적으로 주차 대수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임대형 기숙사도 건축 심의를 받아라. 주차를 더 해라.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주차난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A 건축사는 공유 차량 주차 대수 1대당 일반 주차 면수 3.5대가 적용되고 공유 차량 이용을 증진하고 주차 대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차량 보유자가 많은 경우에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지가 대학교 근처라든가 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입주자들한테는 이 공유 차량의 설치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뭐 강남이라든가 뭐 송파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차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장마다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주차난에 관련된 걱정이 조금 있는데요. 이 지역별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고 주차를 많이 완화해 줬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전문 직장이라든가 차량 보유자가 많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로변, 즉 3m 후퇴 같은 경우는 건축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건축 심의를 받으면서 이 심의를 받을 때 또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완화 규정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7월 17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주택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